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렇게 뭔가 갇힌 공간에 내가 서 있게 되면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권투 복싱에서도 이렇게 링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위치했다라는 얘기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누군가 공격을 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빨리 나의 어떤 피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외적인 상황들, 뭐 반도체 문제,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문제가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카드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는 부분 등이 내가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받아치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액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얼마나 현금 비율을 남기면서 사실 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또 아주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 모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율을 남긴다기보다는 그냥 풀매수죠. 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 매수까지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 신용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들은 저 역시 공감을 하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풀 보유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관리예요. 관리. 내가 정리해야 될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더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싶은 것들은 먼저 그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별로 틀려본 기억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진짜 버티셔야 되는 거죠. 그 관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과, 자 이제부터 관리를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뭔가 주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나중에 투자 성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런 상황 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코너에 몰렸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하나가,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만약에 1대1로 싸우는 상황이다. 그러면 피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바둥거리는 거가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대1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아직 20대1로 싸워본 기억은 한 번도 없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초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경험은 없지만, 만약에 20대1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너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갖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명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코너에 있으면 나는 3명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만 무찌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코스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은,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큰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분석을 잘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시장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신 코스닥이 잘 될 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될 때, 좋을 때 언제냐, 코스닥이 해 뜰 날이 언제냐, 그 조건을 알고 기준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그 조건과 조금
가능성 있는 그 부분이 엿비치고 있어요. 원화가 강세일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원화가 강세일 때 코스닥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니까 수급에 휘둘리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의 영향을 코스닥이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강할 때를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과 환율을 축을 역전해서 그리게 되면 똑같이 그려져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은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 코스닥 시총상위의 외국인의 보유 비중 같은 것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마치 외국인이 의미 있어 사는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 중에서 황금성이 가장 좋은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만 따르면 환차익뿐만 아니라 평가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잘 될 때는 원화가 강세일 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환율이 상당히 불안정하지만 이 환율이 조금 더 이 불안정함이 진행되다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코스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꼭 기억해 두시고, 왜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되냐면 지금 당장 불안정한 환율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강해질 가능성, 아니면 지금 상황이 더 지속되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로서는 재미를 못 보는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은 어느 구간 때 있었었던 시기냐면은 코스피가 2000포인트 있었을 때 있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가계의 주식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코스닥 비중보다는 거래소 대형주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 공식에 대한 부분 등을 까먹은 사람들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연말 연초에는 언제든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